네, 안녕하세요. TN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월 300을 받는 농지연금 총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고, 중요한 이 농업인이 되고 영농 경력을 쌓는 방법이라든가 농지를 싸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원데이 특강을 통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농지를 분석하고 농지를 찾는 그 과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는 원데이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농지연금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새롭게 농지연금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동안에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쉬울 수는 있지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조금 헷갈리면서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은 굉장히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이 통계 자료입니다. 21년도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연금 종류별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있고 수급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연금액이 작다라는 거죠. 두 개 합쳐서 한 6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잘 못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연금을 받는 액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내 집 또는 내 토지를 담보로 받는 연금인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를 받을 것 같은데 한 91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이야말로 가장 실제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농지연금의 장점은 바로 이 고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7%이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은 이미 200만 원 이상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신정액형으로 받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사망시까지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연금 준비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지연금의 장점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 저는 한 10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연금의 액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으면 6년이나 7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초기 자본은 들 텐데 7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은 초기 자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고, 67세, 68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시 인출형이 아직 있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농지가 경매에서 굉장히 낮은 낙찰가율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겠죠.
농지연금에 활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모든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이런 모든 정보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인적 조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서의 농지는 어떻게 분석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자, 농지연금의 정의 이 부분은 농지은행에 농지연금을 들어가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연금은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60세 이상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목적이 노후생활 안정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농업인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혜택 중에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많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연금이 없어질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지연금은 국가에서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농지연금 역시도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이런 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원 자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연령 60세 이상일 것 이거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21년 또는 22년도까지는 65세부터였습니다. 근데 이게 60세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또는 성격이 아주 비슷한 주택연금의 연령이 55세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역시도 55세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부가 이제 배우자가 승계형으로 배우자가 받게 될 때 그 배우자의 연령대가 60에서 55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수급하는 그 연령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농 경력 이 부분인데 용농 경력 5년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상 용농 경력을 갖춰야 되는데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용농 기간 중 합상 5년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용농 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 대장, 옛날에는 농지 원부였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 다음에 농협 조합원 가입 증명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지 대장, 농지 원부는 이 사람일 필요는 없고요. 이 농지에서 무엇인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또는 휴경인지
아니면 묵전 상태로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묵전 상태로 기록해 두고 있는 농지였다. 그러면 그 분은 영농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이기 때문에 이 경영체를 잘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퇴직불형이라고 작년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되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농업인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농지는 소유일 필요는 없고 임대해서 경작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가 개인 간의 임대가 지금은 좀 어려워졌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국유지의 임대 농지를 낙찰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임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 농지가 나오는데 거기 신청하면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임대 농지를 해서 경작해서 농업인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경우,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농업인 자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좀 전까지는 인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적 요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대상 농지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해 놓으면은 좋을 것 같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농지라고 생각해서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해당이 되는 농지는 일단 농지여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이거는 농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되고 이때 상속받은 농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농지는 사실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기준입니다.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존재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연접한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연접 시군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에 경기도 연접 시군 구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지도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15% 이하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이런 문제가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이양형이나 은퇴직불형의 경우에는 공사의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이양형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가 있죠.
감정가의 90%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담보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감정가의 100%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이제 반듯반듯하게 생긴 농업진흥구역의 그런 농지로 한정이 되긴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조건이 뭐냐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뭐 제곱미터당 13만 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영 이양형이나 은퇴직불형을 생각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외농지 보게 되면은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 농지인데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개발지역 또는 개발계획이 지정되어 있거나 시행되고 고시되어 있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이야기가 있는데 2018년 1월 2일 이후에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되는데 다만이라는 게 있죠.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서 경매를 받고 나서 2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거고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또는 공매로 농지를 매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대상 농지의 일반적인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매, 공매를 이용해서 싸게 농지를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투기적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거를 경매는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합법적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경매를 당연히 이용해서 농지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5가지가 있고 최근에 하나 더 붙여서 아까 은퇴이양 그 직불금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제외하고요. 자, 종신정액형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이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에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후 후박형을 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지연금이 이게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큰 월 300을 받을 만한 큰 농지를 처음부터 보유하기는 좀 어렵고 작은 농지를 한번 가져보면서 농지연금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후 후박형으로 신청을 해서 10년 동안은 좀 많이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 농지를 또 준비를 해서 그것도 전후 후박형으로 하게 되면은 월 300에 가까운 농지를 꾸준히 받아가면서 이렇게 채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수시인출형은 지금은 좀 막혀 있는데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목돈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신정액형으로 나눠서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정액형은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있는데 그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액수를 받는데 그 액수의 최고 한도는 30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기간정액형은 5년이라고 하면은 60부터 65세 이게 아니라 5년이라고 하면은 78세부터 5년간, 10년이라고 하면은 73세부터 5년, 10년간이기 때문에 뒤에 기간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은 10%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이양형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농지 이양 은퇴직불도 그 많은 부분이 경영 이양형과 좀 비슷하고요. 경영 이양형은 그 농업진흥구역 예전에 절대 농지라고 불렸던 그런 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매도할 때의 그 가격 조건이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농지에 대해서만 경영 이양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의 조건, 인적 조건, 그 다음에 농지연금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따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들으시면은 이런 기초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농업인이 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농지를 어떻게 싸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석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